안녕하세요. 김석 강사입니다. 오늘은 강의하는 장소가 강원도 동해 쪽이어서 해안도로를 거쳐서 오게 되었습니다. 좀 뒷 배경을 좀 바닷가로 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주차할 곳이 좀 만만치가 않아서 바로 이제 강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강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볼까 하는데요. 당연히 강사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강사는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님은 강의는 영업이고 컨설팅이 본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어쨌든 컨설팅은 강사로서는 필연적인 관계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컨설팅을 할 때 좀 섣불리 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강의와 컨설팅은 뭐 맥락은 같지만 분명히 하는 업무 형태라든가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방법 또 절차 이런 게 모든 게 다 굉장히 다르죠. 강의야 이제 강의 내용을 잘 준비해서 교육생들 앞에서 이제 잘 설명하고 설득시키면 되겠지만 이 컨설팅은 가장 큰 차이가 어떠한 결과물 그러니까 해당 컨설팅 그 과업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되고 제공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차이겠죠. 또한 절차도 좀 복잡합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컨설팅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의를 영업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강의를 잘하게 되면 그 담당 교육 담당자께서 이러한 컨설팅이 있는데 좀 진행이 가능합니까? 라는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또 강사로서 컨설팅이 좋은 점은 뭐냐면 강사비와 달리 좀 목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욕심을 내시죠. 절차는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은 교육 담당자와 미팅을 해서 이런 컨설팅의 방향이라든가 절차 또 예산에 따라서 횟수 내용 이런 걸 정하겠죠.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은 계약서에 의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보통 국가기관은 과업 지시서라는 걸 이제 서로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업 지시서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작성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다 어느 정도 원만하게 잘 조율이 되면은 이제 계약서를 쓰고요. 또 계약서를 쓰고 나면은 이제 착수 보고라고 해서 이런 과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이런 보고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고 서류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 안에서도 많은 서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과업의 내용에 따라서 현장도 방문하고 또 1대1 코칭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하면서 이 컨설팅에 맞는 주제에 맞는 어떤 솔루션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이제 과정을 겪겠죠. 그래서 뭐 짧게는 한 달도 하고요. 뭐 3개월도 하고 뭐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6개월도 하고 뭐 1년 과정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이제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뭐 계약 방식은 뭐 수의 계약도 있고 입찰 형식을 띠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이제 과업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금액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설팅은 교육과 달리 강의와 달리 이제 결과물을 도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결과물을 책자로 만들죠. 결과 보고서.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양식에 맞게 또는 그 컨설팅을 의뢰한 그 뭐 교육기관이나 업체가 원하는 틀에 맞게 이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결과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도 초창기 때는 이 결과 보고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이게 어렵냐면은 일정한 형식도 있지만 과업, 그러니까 컨설팅하는 과정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것을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교육기관이나 업체 담당자한테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리도 잘해야 되고 또 양식의 틀에도 맞춰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요령도 좀 생기고 이제는 또 어떠한 그 틀에 맞게 맞추는 연습이 되다 보니까 지금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이 컨설팅은 바로바로 하지 마시고 좀 기회가 된다면 컨설팅 하는 것을 좀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하면서 결과 보고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러한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러한 컨설팅 과업을 맡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컨설팅을 하게 되면 혼자 하기는 좀 벅차죠. 그래서 이제 주강사, 이제 보조 강사. 사실은 혼자 하면 좀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또 이런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자료도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강사를 하면서 이제 보조 강사
와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기회를 좀 얻을 수만 있다면 분명히 이런 컨설팅하는 과정을 사전에 한번 해봄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또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또 마지막에 완료 보고서라고 해가지고는 완료 보고회 형태를 띱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설팅의 성격에 따라서 보고회를 여는 경우도 있고 서류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를 내게 되면은 마지막에 완료 서류, 이 컨설팅을 어떻게 해서 잘 끝냈다라는 일정의 양식을 또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통장으로 이제 컨설팅 비용이 입금되는 이러한 방식이 이제 컨설팅인데, 뭐 짧은 시간 동안 컨설팅에 대한 관련된 일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큰 요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강의와 컨설팅은 다르다. 컨설팅은 훨씬 더 밀도 있게 집중을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한 결과물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도 해야 되고 또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또 담당 교육 담당자분들과 또 미팅도 자주 해서 또 상의도 하고 어떤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소화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도전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강의를 하다가 또 컨설팅에 참여도 하다가 좀 준비가 되면은 컨설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강사로서는 목돈이 들어오니까 좀 욕심을 내시는데, 이 컨설팅을 잘못하게 되면은요, 그 교육 담당자 업체 기관과도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강의도 안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이런 내용이 지역사회에 이제 소문이 돌면은 강사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강사로서 분명 컨설팅은 필연적인 것은 맞으나 또 목돈이 돼서 수입적인 면은 좋으나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강의보다도 조금 더 밀도 있게 집중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더 좋은 것은 경험할 수 있다면 좀 경험을 참여를 해봐서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컨설팅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는 컨설팅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라는 강사를 하는 이런 직업에 이제 도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강의에 분명히 포커싱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련된 분야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올라가는 걸 좀 목표로 잡아서 이 준비를 하고 계속 강사 생활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에 다른 강의자로 이동하면서 또 시간을 내서 또 강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열심히 하겠습니다.